이제 그래서 이제 김남주 선생은 이제 그렇게 나와서 이제 시를 써가지고 그 다음에 74년에 창작가 비평이라는 데 출고해가지고 시인이 이제 되잖아요. 네. 그 소식은 이제 아셨던 거죠, 그죠? 시인이 됐다는 걸 아셨어요? 뭐, 아니, 고전이죠. 고전에 이제 사이에 이제 그 시인이 됐다는 걸 이제 아신 거 아니죠? 그때 뭐 축하한다 해서 뭐 축하 자리 만들거나 뭐 이렇게 재밌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걸 나 말은 했었는데, 네가 명색이 이제 빵쟁이에서, 근데 우리들 쓰는 용어가 빵쟁이니까. 빵쟁이에서 너는 그래도 이제 일작 시, 내가 이거 비유도 했어. 김지아는 문서로 이렇게 그 글로 쓰는 의미와 저항까지는 최적 인물의 역할을 했다. 이 남준호는 실질적으로 문서로 그 글로 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촌의 농사를 지고 그런 일을 한 사람 때 한 단계 높은 단계로 갔다. 네가 김자보다 더 나은 글을 앞으로 써야 될 사람이다. 그러기 때문에 네 스스로 네가 한 턱 내도 내야 된다. 내야 된다. 아니라 주위집이 잘 사니까. 근데 그 한 턱 낸 거 다 안 되고 말았는데, 아니 진짜 그랬어요. 일찍 주거물기 하려고 또 해보니까 이제 나하고 제일 둘도 없는 사이였는데, 그렇게 덕종이가 좀 나한테 원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 형이 일찍 죽은 것 중에 하나는 징역 살고 이런 것도 건강에 이렇게 안 좋은 역할을 줄 수 있잖아요. 아, 그러면 그 절대적인 이유라고 봐야죠. 그 이제 김남주란 친구가 이게 시인이 됐을 때 기분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니 너무 좋아. 아니 우리 전체 명예가 같이 올라가는 시기 된 거죠.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함성지 고발지 사건 이후에 이제 김남주 시인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료에 보면 두 분이 이제 광주에서 이제 그 구속자, 그죠? 구속자 가족협의회 활동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두 분이 같이 하신 것 같아요. 예. 구속이 됐으니까. 네. 그래서 구속자 가족협의회 일은 뭐 어떻게 하시고 어떤 걸 하시고? 그것은 우리가 하지는 않았고, 그래요? 다른 이제 그 가족들이 그야말로 하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 동조만 해줬죠. 그럼 그 주로 옆에서 했다는 건 뭐 어떤 도움을 이렇게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게 지금 구속자 가족협의회 일은 그 이후에 주로 엄마들, 부인들, 가족들이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다른 놈이 없을 때였어요. 가족들이 처음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구속자 가족협의회가 아니고 독보라시인가 뭐 이런 식으로 된 거 있지. 다른 황석영 작가 부인 그 홍희윤 그 분들이랑 그 모임이 하나 있었어요. 그 모임을 회장으로 해놓고. 송백회에서 이런 옥중 민주인사들 비판하지 그런 이유 최초 여성단체에서 활동을 시작했어요. 자, 그 멤버 중에 하나가 아까 그 함석헌호 영향을 많이 받은 김은경 은경이가 실무 역할을 크게 했어요. 지금 저 익산에서 목사하고 있는 김은경은 함석헌호 집에 가서 밥도 해드리고 그런 뒷바라지 정적인 활동가였어. 그 시절에 이미 처자 시절에 전남여고 재학 중에 이미 함석헌주의자가 되고 뛰어난 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구속자 가족협의회는 조금 시차를 두고 봐야 되는데, 이제 74년 민청학년 사건이 77년 4월
4.12 D-Day인데 저놈들이 학생들 전국적인 이 조직을 때려잡기 위해서 역시 민간인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게 이제 김재하라든가 그러면서 인혁당을 조작을 해가지고 때려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만천하에 이게 허구라는 게 드러나고 1년도 안 된 75년 2월 15일 날 김재하나 이런 일반인들 뺀 학생들은 사형수, 이철 뭐 등등 다 숙방했지. 이연배, 이철 뭐 전부 다 사형수들까지 전원 석방을 했어. 그걸 이제 2.15 조치라고 하는데 그 2.15 조치로 전원 석방돼가지고 서울대, 연대, 고대 다니던 광주, 전남 출신들 그 구속자들이 이제 다 고향으로 다 내려오는 거야. 일순간에 학교를 잘려 있으니까 광주가 이제 이런 운동 천지가 됐어. 저놈들이 봤을 때는 완전히 문제의 도시가 이제 돼버린 거야. 작은 그래가지고 도시층은 어마어마한 수가 많이. 여기를 집중적으로 감시하려고 하는데 그 감시망을 피해서 이제 윤한봉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구속자 회행가를 만들었어. 그 이야기하고 이게 조금 겹쳐있다고 봐요. 겹쳐있기도 하고. 이후 얘기야 그거.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구속 가속자 협의회 그 지금 공식 그리고 그때 이제 자연 발생자가 이렇게 되다가 함석헌 뭐 홍일함 이런 분들에 의해서 조금 작은 단체로 송백회 이름으로 활동을 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좀 공식화된 게 지금 공식명은 전남 민주 회복 구속자 가족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것은 우리는 맨날 징역 살고 수배 생활을 했기 내년 때문에 사진 뒤에 이름인가 보면 그 이름이. 그건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구속자 협의회 이제 이렇게 활동하시고 있으면서 김남주 시인이 카프카라는 서점을 열어요. 예. 이제 그 설명을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카프카 서점을 열어요. 아시아요? 그 형님은 아마 잘 모르실란가 모르겠는데 나 그때 시골에 있을 때 했을 거예요. 시골에 있어요. 그 여기서 가까운 거리에요. 경찰서 옆에요. 동부경찰서하고 보성건설 옆에 쪽이야. 지금도 있어 그 건물이. 있어요? 거기에 1층에다가 카프카 서점을 했죠. 한 1년 있는가 한 2년 얼마 했어요. 못했어. 그 선생님 거기 가보셨어요, 그래서? 그렇죠. 가보는 게 아직도 실제 그 학생들 아직도. 가보니까 뭐 서점이 자그만해요. 예, 조금만 가죠. 그 함성기나 갖다 놓고 뭔 다른 책 그 월간지 몇 개 놔두고 그때 그 주로 월간지 보고 위주로 했고 남주가 돈도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자료를 보면은 나는 그때 시골에 있었으니까. 뭐 자료를 보니까 문병란, 송기숙, 김준태, 뭐 양성호, 윤기영, 윤재걸 등의 이런 이제 친교를 맺는 사랑방 역할을 했고 또 오월시 동인 젊은 시인들에게 또 이렇게 큰 영향을 줬다고 카프카 선생님이 이렇게 그 모임터를 만든 것은 큰 일을 했죠. 그렇다고. 그때 그 선생님 그때 시골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록에 보니까 이제 그 운영을 한 1년 남짓한 것 같아요. 딱 1년 남짓. 문을 닫고 김정길 선생님 집에 가서 김남주 시인이 이제 산책. 산책, 공산동. 거기 가서 이제 살만한 산책가 있었어. 사람이 살지도 않는데 난 김영길 집은 있는데 거기서 한참 떨어져요. 거기는 이제 문중 제각이죠. 문중 광주 복림동이라는데 봉선동. 봉선동에 봉선, 신선선자. 복림동이 아니고요? 네. 그래요. 봉선동 집에서 그래가지고 그 밑에가 그 저수지가 하나 있었어. 조그만 방주. 그게 조봉제. 조봉제 저수지에서 이제 그 샘물을 묻고 그랬어. 그 샘물을 거기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다가 이제 뭐 후배 김정일이라는 분이 후배가 됐는가 봐요. 김남주 선생님의 후배. 네. 거기서 있다가 뭐 오래 있을 수가 없으니까 다시 해남으로 내려가는가 봐요. 그 대목은 남주가 돈을 이제 집에서 남주 집이 원래 사는데
이제 공부를 하겠다. 다시 이제 대학교 오기. 그럼 안 오면 촌에 돈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같은 놈을. 이렇게 돈을 타갖고 와서 정길이 집에서 살면서 1년 동안 돈을 다 써버렸어. 공부를 안 한 치. 고도 같은 거 다 굶고 살게 돼 있었어. 하숙도 없고 공부가. 그렇게 정길이 아버지한테 연락을 했지. 이제 연락을 했다. 올라오시라고. 지가, 이거, 교섭을 안 하면 잘못했어. 남주, 개인이 되게 생겼으니까. 그 김정길 선생님이 김남주 선생님 아버님한테 연락한 거죠. 김정길 선생님 아버님. 이제 남준 지갑이 언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올라가지고 만나가지고 남준은 안 보이고 나 정기조 선생님 이름만 들었을 망정 선생님 처음 본 놈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때 보면 정기한테 내가 옆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 보통하자면 실은 남주가 공부가 많이 10년 더 있는 사람입니다. 예? 김남주가 남주 형이 제일 많이 돼 있는 사람인데 잘 표현을 잘 안 하고 좀 그런 의미에서 좀 암쉽게 해찰 부린다. 그런 의미에서는 시골로 한번 아버님이 돈을 다 써버렸어 이미. 데리고 가서 시골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착형 인간으로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 자체는 많이 되어 있다. 그런데 이렇게 일하니까 남자하고 이게 늘 1등만 해가지고 이제 읽어간대로 1등을 못하고 이제 그 전에는 1등만 하고 샀는데 그래서 처음 평생에 남주에 대한 진정한 의미의 얘기를 좀 들었는가 봐 남자 아버지가. 그 얘기를 김정길 선생님한테 그렇지. 들은 거예요. 이렇게 정기가 안 했으면 그 말은 누가 시켜봤어요.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예. 그래가지고 내가 남주를 내려보내줄 테니 그리 아시고 믿고 내려가십시오. 대신 남주와 진 빚이 이미 100만 원 다 써버렸고 그뭐 하숙비지 뭐 이런 거는 얼마를 주고 가시오. 차비를 10만 원인가 뭐 얼마 주라겠다든가 그렇게 하고 내려갔고 그건 정기를 만나면 더 잘해가 비슷해야지. 그래갖고 남주를 설득시켜갖고 내려보내줬어. 그래서 이제 김남주 선생님이 대단해.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해남에 다시 내려가가지고 보니까 농민회도 조직하고 또 뭐 YMCA 거기 또 가담해가지고 또 활동하시고 그런 게 그 김정길 선생이 이제 그 후배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놓으니까 아버님 좀 이해를 하셨던가 보지. 그런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 그 자체는 이제 애초부터 학생 운동 이런 걸 해오던 놈이라 하니까 그런 어차피 집에 앉아있던 뭐 학교를 다니던 쓰는 거니까. 그러면 그 김남주 선생이 이제 했던 그 뭐 농민의 조직이라든가 YMCA에서 활동했다든가 또 뭐 백범사상 연구소에서 뭐 백교환도 초청해서 강연도 듣고 했다는데 그때도 같이 활동하셨어요? 선생님께서? 아니 나는 기억은 같이는 안 했고 이 3년 때를 한 적이 있고 그러지만 황석영이가 마치 거기서 살았어요. 네, 황석영 선생님께서. 황석영이가 또 능력이 탁월한 사람 아니에요. 네. 또 요리사 살고 해남에 살았고 네. 그래가지고 황석영과 김남주가 친해지면서 해남 바닥을 하여튼 뭔 문화 행사를 하면 500명이 모였어요. 해남 그 설인이라는 데서 나는 그때는 갔었는데 해남읍이 생긴 이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할 정도로 큰 행사를 했어요. 그런 거 황석영이 능력이 탁월해. 거기 그때 남주 명예가 회복이 됐어. 해남 바다에서. 황석영은 그런 탁월한 능력에 의해서 덩달아서. 남주 스스로는 그렇게 못하지. 그렇죠. 기질적으로 해본 적이 없고, 그래서. 황석영 등이 위해서, 조직에 의해서. 그때쯤에는 이제 이렇게 농민의 조직이라든가 YMCA라든가 민중연구소, 백범연구소 이런 걸 하니까 이제 아버님도 우리 아들이 이제는 이런 뭐 활동가로 가는 걸 이제 인자를 좀, 제대로 좀, 인정을 좀 하셨겠네요. 아니, 이제 그
중진이 됐지, 해나오면서. 성무형하고, 황석영이하고, 다이다이나 아니면 게 거의 그에 준하게 이렇게, 노는 레벨이 딱 됐잖아요. 경기단에.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해남 생활을 접고 다시 이제 이강 선생님한테로 와요. 그 이강 선생님한테 생활을 했다는 게 광주인 거예요? 아니면 기록에 보니까 이때 이제 녹두 서점에서 파리꼬문이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강 선생님하고 같이 지냈다고 돼 있는데 거기는 이제 광주예요. 다시 이제 돌아오잖아요. 이제 김남주 선생이 녹두 서점에서 활동할 시기가 그때는 강주 내가 있을 때였어. 거기 다시 이제 선생님 댁으로 온 거예요. 그때가 꼬마 시장 할 때. 뭐 할 때? 꼬마 시장. 꼬마 시장. 꼬마 시장 할 때. 내가 꼬마 시장을 할 그때가. 77년. 예. 그때 78년이네. 78년. 형님이 청천이 갖고 있을 때니까. 그 꼬마 시장이 저기 지역에서 농산물을 이제 수입해 와서 네. 좀 싸게 팔고 그 직거래지 지금 그렇죠. 지금처럼 직거래할 때 그때 김남주 시인도 왔다는 거죠. 와서 놀고 먹고 사고 그랬어요. 그때는. 해남의 황석영 작가가 내려오기 이전에 직전에 김재하 시인이 좀 있었어요. 먼저 해남에 와서 살았어. 한 2년 살았을 거야. 그 김재하 시인, 김재하라고는 좀 거물이 해남에 와서 낙타를 닦아놓고 떴어. 한 2년이나 살았을 거야. 해남에서 2, 3년 살았어. 그 뒤에 바로 황석영 황석영 소설가가 이어받아서 내려온 거야. 아, 걔는 이제 그러니까 농물들이 해남이 계속 그냥 굉장한 지방에서 새가 큰 되는 도시가 그때 당시에 장길산을 연주를 했었어요. 황석영이 장계산 여기서 절반 이상 썼어. 77년에 장길산 거기 이제 한글 보 그래서 소설 속에 장길산의 서성이 운부대사인데 그 운부대사는 해남 옆에 강진의 어느 산 속에 백년사 아니에요? 백년사. 이제 지금 백년사로는 그 지칭을 안 했고 어쨌든 지금 그때 거기로 그 신비한 존재로서 운부대사가 강진. 그래서 이제 그 와가지고 이제 꼬마 시장 할때 김남주 선생님 와서 사시면서 녹두 서점에 이제 가끔 들렸는가 보죠. 녹두 서점 김상윤 선생님이 하는 녹두 서점에 이제 들려가지고 거기 살았겠지. 남주가 한동안. 문병년 시인하고 저 우리 김남주 시인하고 뭐 또 그 5.18 때 마지막 날 장렬히 삼아서 윤상원 여사 우리가 그들이 그 녹두 서점 거기서 더 잡고 살았지 또. 그쪽에서 그냥 거의 날이면 날마다 찌그러진 주전자에 막걸리 부어갖고 찌그러진 잔에 따라서 마시고 봄날은 간다 순이 오빠 뭐 이런 노래 부르고 그런 시절이었어. 그 우리 박 선생 집이 또 그 옆에. 그 옆에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소위 그 파리꼬문이라는 걸 일업한 후배들에게 강독하다가 이제 그게 중앙정보부에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체포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남주는 떴어. 그래서 피신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피신 한다는 사람 없이 그날따라 여기 안 갔는데 조사가 나온 거야. 그날따라 이강 선생님 댁에 안 들어왔다고 네. 그랬어요. 아니, 우리 집에 당연히 수녀가 올 줄 알고 대기하고 있으면 우리가 싹 뒤져봤어요. 그래, 증거 같은 거. 근데 또 우리 집에는 지켰는데, 새끼들 끝내 우리 집에는 안 오더라고 또. 어디서 기거한지를 몰랐으니까. 예. 그래갖고 뭐 하여튼 집 아무데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에 드디어 서울로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 남자. 그래서 이제 기록에 보니까 이제 뭐 도망가는 중에 유람봉 선생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 전남 무안
어떤 여성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피신을 그 좀 여선생 성이 여시요. 아, 여성의 집에 그 성 자체가 여시요. 여 누구 이름을 알아는 이름을. 아 그러면 그게 남성인지 여성인지 모르겠네요. 여자라니까. 여자인데. 아니 나도 알아. 아 알아요? 그래서 성씨가 여씨라고. 그래서 거기서 좀 피신해서 좀 지내다가 이제 서울로 간 것이죠. 그 알아. 몇시 기차로 올라갔다 여기까지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그 선생님. 그거 한번 좀 들은 게 있으면 좀 뭐 이제 이후부터 나는 이제 몇 시인지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 조금 이제 설명을 좀 이제 선생님 말씀 좀 듣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파리 끄는 사건이라고 터졌어요. 근데 이제 그날따라 안 들어왔어요. 그죠? 궁금할 거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뭐 소문에 의해서 어떻게 했다, 뭐 피신했다, 뭐 또 들렸을 거 아니에요. 남주는 근거는 참 전화 한 통화가 없어요. 서울까지 간 뒤로도. 그런 흔적이 없어. 우리 집에 있는 집 책임 이런 거 있잖아요. 몇 건이 됐건. 그대로 나한테 한 번 전화 한 통 안 하고 배정이 잡힐 때까지. 그런 거 보면은 타고나는 기질이 몇 가지 있어요. 운동으로. 그럼 선생님은 이제 연락이 안 오지만은 김남주가 이제 난 방금 끝끝내 비워놨죠. 비워놨기도 했지만은 책이랑 뭐 있으니까. 그 이제 피신했다는 이제 무조건 알고 있잖아요. 피신했다는 알고 있고. 이제 좀 그것도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친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니 궁금했어도 수비할 데가 없잖아요. 연락 자체가 아예 없어부터. 그치. 얘는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는 시절이 아니니까. 거기서 전화가 안 오면 뭐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러고 나도 굳이 이미 도망간 사람을 내가 자꾸 이리저리 물어가지고 저놈들이 근거라도 찾으면 그것도 곤란하잖아요. 뭔가 지가 책이랑 이런 거 놔두고 나서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 오겠지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끝끝내 연락이 안 왔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뭐 옷고 치르거나 그 뒤에 이제 그 피신 상황에 대해서는 뭐 김남주 선생님한테 뭐 이렇게 소개 같은 거 말씀 안 하셨어요? 안 했어요. 그거는 비교적 그런 면에 보면 지하운동에 딱 맞은 쪽이에요. 가급적인 말을 안 해. 그런 그것은 하나도 안 해. 쓸데없는 다른 노래는 잘 불러도 노래는 주로 뭘 부르죠? 유행가 이런 거. 뭘 부르죠? 나는 내가 음치라 뭔 노래인지 몰라. 봄날은 봄날은 간다고 찾아갈 곳은 못 되더라. 찾아갈 곳은 못 되더라. 그게 그 순이 오빠, 그거 아니면 순이 형님 거의 명곡에 준할 정도 잘 부른다고 그랬어. 내가 음치라 모르지만은.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이제 뭐 기록에 보면 이제 서울로 이제 피신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지금 한국 작가의 전신인 자유시청 문인협의회 또 백범연구소 이런 데서 공동 주최하죠. 민족문학의 밤이라는 거예요. 민족문학의 밤 행사예요. 여기에 갔다가 이제 박성렬 선생을 만나는 거예요. 김남주 선생. 그래서 이제 아마 박성렬 선생이 제 짐작컨대 김남주가 이렇게 피신해서 왔다 라고 하는 걸 어디서 아는 것 같아요. 일부러 만나러 간 것 같아요. 일부러 만나러 간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좀 문화공방 하니까 더 오늘 모른다. 그래서 어쨌든 만나가지고 이러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남민전에 가입이 돼요. 한무성이라는 이름으로. 여기 그 성민이는 거기서 남주를 또 꼬셨구만. 그래서 이제 아니 남들 내가 7월 초인가 올라갔는데 이제 그때 이미 상렬이가 장희동에 있을 때 거기 와서 같이 살았어요. 박성렬 선생이죠. 그 전부터 아마 한 서너 달은 성렬이 형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그 아이고 그 연수들 아버지 방 두 개인데 아버지 쪽방 이쪽에 이제 남정하고 성률이 형 그다음에 석조 형 나 이렇게 저기를 하는 거죠. 그럼 나는 이제 저기 하니까 아버지가 건너가기도 하고 방도 조그마서 하는데 그 골속 같은 데서 거기가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예요. 그래요? 네, 창문여고 그 건너편, 길 그게 건너편. 장이동 그러니까 바로 그 초입이요.
그 고가 있잖아요. 고가 아래에서 바로 그 들어가자마자 10m도 안 돼. 예, 거기 승인초등학교 있고 승곡초등학교 있고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거든요. 그 근처예요. 저도 거기서 살았었어요. 예, 그때 연결이 돼서 그때 또 남인전 가입할 뻔했네. 쫓기다가 우리 집으로 숨어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이제 이렇게 난민전 가입해가지고 이제 뭐 민중의 소리를 지하 신문 만드는 일도 하시고 소위 뭐 땅벌 작전이라고 해서 이제 직접 행동도 하시고 아직 이제 검거되기 전인데 근데 그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1979년 4월에 아버지가 별세를 하셔요. 난민전 사건 전이에요. 그때 아버님 돌아가실 때 어떻게 선생님 민상 가셨나요? 응, 몰랐어. 연락이 없어요. 처음에는. 나중에 안 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난민전 사건이 이제 터지면서 검거가 되거든요. 그때는 이제 신문이라도 아셨겠죠? 아니요, 이제 그래갖고 선생님 그때 난민전에 가입하셨어요? 가입했다고 여기 나온 거거든요. 난민전을 가입 안 했고 민투에 가입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이제 오늘도 불러들어갔죠. 아니 오늘 잘 보니까 가입했다고 돼 있거든요. 누나도 통칭 난민전 사건이고 이름을 이렇게 불렀고 통칭 난민전 사건이고 세부적인 조직은 최상위 정치 조직은 난민전이고 그 하부 조직으로 예를 들어서 이재호 지금 민정국진당 국회의원 등등 민주화 운동하는 일반 민주 세력들은 전부 다 민주화 투쟁위원회에 가입을 했어. 그렇게 두 개로 나눠졌어. 그리고 또 밑에 학생 조직이 또 따로 조직되어 있어요. 학생위원회가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이 다중구조의 조직에서 일반적으로 뭉뚱그려서 난민전에 다 난민전 가입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사건이 이제 난민전으로. 그래서 그 어쨌든 그래 통칭해서 한다고 하면 그때 조사 받으신 거죠? 당연히 그 비용 여기도 선생님도 가담하셨죠. 그때 뭐 어마어마했던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검거. 그랬는데 나는 도망 다니다가 그 구속 그 해갖고 그 교도소로 들어가기 3일 전에 이렇게 들어가서 나는 실은 몇 개밖에 안 했어. 뭐 다 조사 끝나가지고 더 이상 뭐 할 내용이 없었게 나는. 광주 우리 강희영, 정기리형, 남주형이 가입이 된 게 전부 다 우리 박 선생 형님, 박성률 거리 다 했어. 형을 통해서 우리가 다 가입을 했어. 근데 성률이 형이 다 불어냈어. 나중에 성률이 형이 나중에 잡혀 들어갔어. 그래갖고 다 불어버렸어. 그러니까 다 우리는 막 많이 안 당하고 성률이 형이 그대로 베낀 거야. 그런 대로 그냥 그래. 단지 승률이가 다 그냥 그대로 아니 시행해. 줄여서 써버렸어. 줄여서 써버려. 늦게 이제 배들어나서. 남주형은 처음에 들어가면서 60일 동안 고생 무지하게 고문 조사를 받았죠. 제일 공부 많이 받고 고생 있었어. 많이 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 빨리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지난번에 박사 선생님이 좀 말씀해 주셨어요. 이재문 선생이 이제 옥고를 신한식 선생을 이제 사형. 그게 사회적 큰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좀 이렇게 일부러 강하게 그렇게 했던 거 아니죠? 그 조직을 이제 더 이상 활동 못하게 하려고 겁을 주려고 사실은 그런 면이 있었던 거죠. 의도적으로 좀 과하게. 이제 정권 차원에서 과하게 했던 거죠. 그 이제 사건이 10월 3일, 10월 4일날 이렇게 체포를 하잖아요. 그때부터 체포가 시작이 되는데 다 잡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많고 유신 직전이고 또 그때 부마항쟁도 있었고 중간에 그러니까는 이제 뭐 무장 게릴라를 핵체간 뭐 반국가 단체 뭐 이런 식으로 뭐
내무부 장관, 치안본부장 뭐 이런 사람들이 기자회견으로 그냥 방방 떴었다고. 그때 기자회견 내용 나는 거의 봤어. 뭐 간첩들이라고 그러니까는 무장혁명을 기도한 뭐 도시게릴라 사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신문에 그냥 전면, 일면 또는 사회면에 그냥 풀로 그냥 방방 떴어요. 이 난중에 내가 나와서 확인을 했는데 조정동뿐만이 아니라 모든 중앙지 일면 톱 일면 톱으로 전면을 다 썼어. 전면을. 간첩단 일망타진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아예 그렇게 붙여보니까 그렇게 타이틀을 그렇게 뽑았어요. 아주 대문짝만하게. 그리고 딱 세로로 사진이 한 8명인가 실렸어. 근데 그게 전남대학생 조봉훈도 사진이 그 8명 중에 내 사진을 딱 실어놔봤어. 그리고 이제 면회도 안 돼버리죠. 가족 면회도 안 되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아이고, 고생 많으셨죠. 얼마나 고생을 하셨어요. 어머니가 면회만 얼굴을 몰라볼 정도로 그러니까요. 세상에 아들이 사진이 두개 나왔어. 해버리니까 아니라고 사회적으로 이제 우리 관련자가 회의가 가야 100명도 넘는데 그렇죠. 아 우리 주범급으로 올려. 큰아들이 아이고. 간첩 사진에 8명인가 남는데 그게 아들이 실려버리니까 전국에서 모르는 사람도 모험이 주고 제주도 이제 너무 망했다. 간첩 아니 그럼 피해는 가족 집안 전체한테 간접적으로 가버리거든. 아이 그러면 그럼 그래가지고 이제 기록에는 1980년 12월 23일 날 이제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가지고 김남주 선생님도 15년을 그대로 이제 업고를 이렇게 치르고 그때 선생님은 이제 3년 쓰가지고 같이 해서 먼저 나오신 거죠. 먼저 나오신 거. 다 살고 그러니까 어쨌든 먼저 나오셔서 삼남선은 계속 되고 남주는 이제 가명이 돼갖고 한신이 가명돼서 나왔어요. 나를 이제 특별 사면으로 해가지고 9년 정도 8년 몇 개월 이제 그런 사이에 이제 김남주 선생은 감옥에서 계속 시를 쓰신 거예요. 시를 쓰셔가지고 84년에 이제 옥중 시집으로 처음 이제 진홍가가 나와요. 거기에 그 책을 나올 때 선생님 무슨 역할을 하셨는지 시집 나올 때. 글쎄 내가 뭐 원고를 받아가지고 뭐 전달했다는 누가 주고 그랬었는데 그걸 누가 시집을 처음에 냈는가 그건 잘 모르겠어. 하여튼 비공식적 비슷하게 처음에는 출간이 됐는데 첫 시집이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시집을 내려면 원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원고는 원고가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중에서 나온 그 빠져나오는데 그게 가장 가까운 분들이 전달될 거 아니에요. 그 선생님한테도 그랬었죠. 갔죠. 예. 그럼 그 원고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보관하신 거예요? 아니 나한테 온 것은 몇 부가 아니었고 누구 하나한테 이렇게 그 최강호 부장이 대부분의 시 분량 대부분을 한 권대로 줬어요. 한 권대로 남주가 그것을 내가 지금 그때 당시에 알고는 교도관을 예, 그동안 있었어요. 사겨가지고 교도관이 전달을 그리 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아니고 그건 남주 지시받아서 그랬겠지. 아, 교도관이 이제 그거 나중에 박걸 선생님이 뭐 도움을 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2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는데 그래도 그 원고를 시 원고를 교도관이 전달해줬다 해도 누구한테 갔을 거 아니에요, 그 원고가. 그렇겠지. 그게 선생님이 아니냐고. 아니 나한테 아니. 그건 남주도 지형을 이렇게 같이 댕겨보는 놈인데 똑같은 방송이 편에 보내갖고 이게 금방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했을 수 있죠. 그럼 그때 아마 이제 광주 교도소에서 그
내가 잠깐 같이 살았는데 그 교도관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전남에서 문화교 고장이 장흥이에요. 이번에 저기 한승원 선생님. 한승원 선생, 송기숙 선생, 또 명령 어디? 한강이도 장흥이가 본래 뭐야? 이청준. 그다 이렇게 소설 쓴 사람 중에 장흥이 많아요. 장흥이 문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주교도소 교도관 중에 홍인표라고 하는 교도관, 예, 맞아요. 그거를 우리가 나는 3번을 들락달락 하면서 그때마다 만났어. 그때 나는 가까워. 그래가지고 그 홍인표 씨 고향이 장흥이야. 그래가지고 송기숙 교수한테 자꾸 원고를 초고를 넘겨서 좀 윤문 좀 해주라, 지적 좀 해주라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홍인표 교도관이 소설집을 여러 권 냈어. 네, 됐어요. 여러 권 냈어. 창구에서도 됐고요. 창대에서도 네, 나오고 네. 전부 다 이제 송기숙 교수랑 이런 도움이 홍인표 있었죠. 역할이 컸다 이거. 홍인표 역할이 컸다고 봐요. 아니 그 시절 교도관이 쉬운 일이 아니야. 그렇죠. 내가 아는 큰일 나죠. 광주교도소에서 우리 저하고 가까이 그렇게 해준 사람은 홍인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니까 대충 이해가 되네요. 들통나면 지금 뭐가 떨어지고. 간수가 송기숙 선생님이고, 전문가니까, 전문가니까, 출판에도 좀 관여되기도 하고, 글도 직접 같은 저 홍인표 교도관이나 송기숙 교수나 다 장흥고등, 또 고등학교도 장흥고등. 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 그래서 공간 겸 장농고 나왔다고 맨날 송교사한테. 그게 좀 이해가 되겠죠, 상황이. 근데 그 정식 시집은 아니고 농부의 밤이라는 팜플렛 비슷한 시집이 있잖아요. 짤딱한 거. 농부의 밤이라고 하는 것도 그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우리 쪽으로 보면 해적판이죠. 그러지. 우리도 지금 누가 낸지는 모르고 있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 책을 나는 보도 듣도 못했어. 근데 얼마 전에 요 후배 전청배가 나한테 전화 와서 이 농부의 밤이라고 하는 시집을 그 책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이 필요한 줄 알고 내가 이 남조영 동생 덕종이한테 여기저기 수소문에도 그 책이 없어. 그리고 남조영 문학관에 김영관에 그 책 한 권이 있죠. 보관이 되고 있어. 전시가. 그런데 내가 다른 쪽에 알아보니까 그 책이 있더만. 있어요. 저도 말고도 있어.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이가 막 여기저기 물어보고 나보고도 박강숙 선생한테 물어봐달라고 그러더라고. 형수 씨도 잘 그걸 잘 모르겠다고. 형수 씨가 모를 리가 있나? 그때 시 자체가 한수 씨 통해서 나왔을 텐데. 그러니까 덕정이 아니면 형수 씨 둘 중에 하나는 알고 있다고 봐야지. 시를 받아온 사람이 둘인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시가 있을 수 있나? 근데 그 농부의 밤이 만들어진 건 전대생들 누군가. 비공식적으로 나왔어. 비공식이요. 네, 비공식이에요. 출판까지도 비공식적으로 나왔어. 예전판으로 그래 지금까지도 그 바뀌지 못했어. 그렇게 그건 누가 밝히려고 왜 네, 김남우 선생은 이제 난민전 사건 5개월 치르고 계시고, 선생님 이제 3년을 치르고 나오시고, 그래서 이제 김남우 선생 계속 5에 계시고, 선생님이 나오셔서 이제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신 거예요? 나오셔서. 나와가지고 너 지금 다시 또 용서해준다고 그렇게 해놓으면 그러겠죠. 농민운동을 이제 카톨릭 농민회. 농민운동 한다 치고 계속 좀 논문도 하시고. 농민의 말인가 그것은 그러니까는 썰에 의하면 기독교회관 저쪽에 서울에 KSC에 또 그쪽 어느 쪽에서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하여튼 그 제작을 하려면 뭐 인쇄설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썰까지는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골 가셔가지고 농사짓는 농민의 활동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얘는 우리 고향 마을에서는 불가능하고 만난 매중에 살았는데 한2달 정도 살았을까. 논도 매주러 다니고 여기까지 내가 일을 했거든. 그냥 우리 놈이 이제 온놈 할 실력이 안 되니까. 그건 이 온날 동네 그 마을에 전방이 딱 하나 있는데 거의 아버지가 이제 소주를 좋아하시니까 그 술집을 마을 전체에서 술이라는 개념으로 우리 집이 한 10%는 이용한다고 그래. 그 주인 말이. 아버지가 그렇게 술 좋아하니까. 거의 매일 소주 한 병 정도는 없으니까 아버지 혼자 없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오락이 아픈 사람들하고 먹으니까. 근데 어느 날 또 아버지가 술 받아고 해서 술 한 대를 받아 드린다고 갔더니 그 양반이 학년을 나한테 할아버지 양념거리 너가 학년이 맞으니까 너 아버지 술 드리고 나서 아버지 주무시면 12시 안에 주무시면 이렇게 자기 전방에 오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한 11시쯤에 갔을까? 내 아버지가 술 그만 취하고 주무시길래 갔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뭐 처음 돌리다가 이런 얘기를 나한테 안 해주면 안 될 것 같다. 어쩔 수 없이 떠나보더라고. 앞뒤 서는 것도 뭔 소리세요? 뭔 일이세요? 그랬더니 그 마을에 타성 단 한 명이 없이 다 우리 언제시고 사는데 한 7, 8명인가가 군청, 면삼수 막 이렇게 출입을 하는데 동요하고 막 이런 거에 마을에서 집에 이제 들어와서 저녁에 자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나가는데 마산 면지서나 면삼수가 아닌 그냥 군청 군 직원 아니면 군경찰서 경찰국 아니고 모르는데 거기서 와서 조사를 절대 비밀이라고 안 했어. 글쎄요, 지금. 말이 같을 때만이 조사가 끝나지. 이 사람 말하고 이 사람 말하고 말이 서로 틀리면 재조사하고 온다고. 너 하나 있어, 그 마을이. 앞으로 망해버리겠다. 세상에 천하에 네가 이제 내가 그 착실하게 공부 잘하고 착한 놈인지는 마을 다 알았다가 야, 불량범이 되게 마을이 망한다 소리 들 정도 마을을 떠나. 그래갖고 바로 그 다음 날 낮에 아버지한테 글쎄. 내일 강도로 떠났습니다. 왜 가는 거? 그래갖고 5만원 그때 돈은 나는 없다. 이제 5만원밖에 없다. 5만원이 그때 가는 차비 정도나 했지 아니었을 거야. 5천원 몇 개. 그래갖고 어머니가 3만원인가 보태줘갖고 3만 5천원 가지고 강주로 올라와서 다시 김남주 선생님 이제 옥고를 치고 계시고 선생님은 이제 3년 치르고 나오셨어요. 네. 다시 이제 고향을 갔어요. 그러니까 김남주 선생님 옥고를 치는 동안 선생님은 고향에 가가지고 농사도 지으시고 농민의 활동을 좀 하신 거죠. 네. 그 뒤로는 어떻게 광주에 또 오신 거예요? 그냥 왔어요. 그 얘기. 김남주 시인이 이제 1988년 이제 12월 며칠 날 나오지? 12월 23일인가에 21일이구나. 21일 날 9년 3개월 만에 이제 네. 석방돼요. 전주교도소에서 전주교도소에 석방돼요. 그래서 그때 석방 갈 때 가셨어요? 나는 강주교도소에서 석방된 사람들을 만나갖고 거기는 박성훈과 갔어요. 전주 이렇게 우리가 분배를 했죠. 분파이를. 그것도 친구가 더 아니 친구는 유명하니까 남 알고 갈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가요? 잘 모른다니까. 네? 선생님도 그때 석방 네. 또 같이 해주세요. 그랬었구나.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때는 못 갔더라도 그 며칠 뒤에 이제 서로 만났을까요? 네. 그래서 뭐 만났을 때 이렇게 감정이라든가 뭐 술 한잔 하시는 건지 어떻게 된 거예요? 술도 했을 거고 뭐 이 지그지배를
이틀날 지난 뒤에 갔을 거야. 남자 또 강주 유명하니까 바로 못 가고. 아, 바로 뭐. 그래서 이전에 내가 한번 바로 집에 안 갔더니 그 동네 사람 중에 하나 우리 마을 사람이 강주 사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보고 아버지한테 인사도 안 가고 여기서 이러고 해먹고 있다고. 어느 자식이 이렇게 뭐라게 하고 내가 한 이틀 만인가 내가 내려간 적이 있었거든. 근데 대체 가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큰절을 하더니 아버지가 딱 고개 이렇게 돌리도 안 하고 기분 나빠하고 있더만 진짜. 맹생이 큰아이라는 새끼가 감옥에서 몇 년 살다 나왔는데 아버지한테 하고 공주에서 헤매고 놀았다고 놓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갖고 내가 한번 바꾸고 사실인데 좀 금방 아버지가 이해를 해갖고 또 그럼 소주는 한잔 해라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감옥에서 출세했을 때 역할 부담해서 자기는 광주교도소로 가시고 남학분들이 이제 전주교도소로 나오는 건 대가리 하셨고 그 뒤에 이제 뭐 이제 그 김남주 선생이 좀 유명하니까 당장 못 만났다고 하시고 어느 정도 시간 지나서 만나실 거예요. 그 만나서 무슨 말씀을 남주는 별로 말을 안 하니까요. 아하. 그 남주는 그래서 글을 쓰는 것 같아요. 말을 별로 안 해요. 상당히 엮는 건 좋아해갖고 쌍욕은 아니어서 말을 많이 오게 재미로 뭐 그렇게 해. 근데 야, 우리하고는 그런 얘기는 아닌데 남들하고는 그렇게 재밌게 욕 많이 들어가는 이야기를 잘해요. 이렇게 간단하고 쉽지가 않다. 나라를 이렇게 바로잡는다는 게 그걸 이제 철저히 이제 반성, 개혁, 학성을 했다 할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아는 지식까지는 세상에 있는 거다. 그러면서 그때 러시아 혁명 및 제3세계 특히 그 체개발은 있잖아요. 제3세계 이쪽 그 내용을 알아야만 우리 스스로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겠다. 이런 정도인데 그것에 대한 책과 도서가 없어요. 간단하고 쉬운 게 없다. 깊은 뜻이 있는 것들이고 간단하고 쉬운 게 없다. 그건 결국 남주가 그 못한치 죽어버렸잖아. 그래서 이제 그 나오셔가지고 기억해 보니까 89년 89년 1월 29일에 결혼을 해요, 그죠? 김남주 시인이 광주 문빈정사에서 네. 이제 그 지선 스님 주례를 하는데 그때 가신 거죠? 예. 그때 뭐 이렇게 그 전에 박광숙 여사를 아셨어요? 아니, 우리 공급네요. 아니 지금 아니, 그러고 박광서 교수의 친동생이어서 광주 전남대학교 네. 경제학과 지금 오빠를 먼저 알았고 우리가 박광서라고 있어요. 전남대학교 아니 유명한 교수였고 또 우리들하고 친했고 근데 거기에 친동생이 이제 박광숙인데 오빠라들 오래 하니까는 주변에 다 알고 있겠죠. 아니라 박광숙이가 오빠 못지않게 내용과 인식이 있었어. 말을 많이 안 해, 여자가. 실력이 있으면. 그런 것도 대단히 품격이 있더라고요, 박광숙. 박광서 교수가 우리 김정길 형이 상대예요. 거기, 그 상대 교수라. 그 정길이 형 친구가 상대 교수가 조담이요. 조담 교수가 또 친구고 그러니까 박광서 교수하고 우리 광주 제야 운동권하고 친해. 이미 친해. 잘 아는 사람. 내 중에 박광숙이나 알게 됐지.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도 박광숙 여사에 대해서는 다 아시는 존재였네요. 아니 오빠라들 쭉 하기 때문에 남주가 먼저 나오셨어요. 결혼 전에도 오빠랑 했어. 석방운동을 하는 팀들이 있고 해서 결속력이 있고 그 중에 이제 뭐 몇몇 핵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집행유로 나간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게
다 이제 서로 어떤 동지적인 것을 공유하고 있었죠. 그래서 결혼식장에 참석하니까 참 감회가 남달랐겠어요. 아이고 발디딜 틈도 없었죠. 아니 선생님 아니 나는 저도 그렇고 그 진짜 마음의 인산인해가 아니라 실질적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그래서 그 결혼식 장면을 이렇게 보니까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이제 이렇게 남기도 드디어 결혼생활 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좀 결혼생활 할 사람 같이 보이지도 않게 지냈었거든요. 그 조 선생님도 그 결혼식에 참석하신 거잖아요. 저는 웬만한 애경사 이런 거의 참석을 첫째인데 나름의 그 원칙이 있어요. 맨날 무슨 기념사업 한다, 뭘 기념사업 한다 이런 것을 제가 거의 판매를 느껴요. 투쟁하기도 바쁜데 나는 투쟁 그건 다 했어. 그건 투쟁주의자고 투쟁 현장에 가는 것이 나의 일상이지. 어디 애경사, 기념사업회 뭐 한다, 무슨 후원의 밤 조직에서 뭐 돈 만든다, 뭐 한다, 이런 것은 저는 어떻게 좀 아까 그 경기가 이런 인터뷰에서 진짜 빠진 거 출소하고 나서 이제 하실 일이 많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움직이지는 않으셨지만, 그러니까 광주 87학년 때도 중심에 계셨고, 이철규 열사 때도 그걸로도 구속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대중운동의 지도자로서의 보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결혼다고 해서 이제 김남주 선생님 서울에서 주로 활동하시고 선생님 광주에 계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잘 못 만난 거죠. 한동안은 그랬다고 말했죠. 그러다가 이제 그 김남주 선생님 이제 몸이 아프다 그 소식을 이제 들었을 거 아니죠. 그래서 이제 뭐 여기저기 병원을 많이 다녔는데 다 뭐 위궤양이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췌장암을 발견을 처음에 못했잖아요. 못했는데 그 조남중인가 그 광주 있는 의사에서 췌장암이라고 발견됐어요. 최초로 췌장암이 의심스럽다고 얘기한 사람은 조남중이라고 나한테 얘기하더만. 그래서 이제 그 췌장암 때문에 병원 입원하기 전까지 김남주 선생님 감옥에 나오셔서 각자 이제 활동 지역이 다르긴 하지만 그 사이에서 좀 만난 적도 있을 거 아니죠. 그런 만나서 뭐 어떤 아니, 나 서울로 가보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돌아다닐 때도 잘 안 들렸는데, 건강관계는 최근에 얘기를 잘 안 하더만. 자기가 약함을 보이기 싫어서 그랬는데. 근데, 조남중 병원, 거기서, 그 췌장, 암이 의심스럽다는 얘기를 들은 뒤로, 그러면서 조남중이가 이런 얘기, 그 말을 하니까 남주가 깜짝 놀래갖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얘기 안 하냐고, 안 하고 싶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래요. 그 이제 조남중이가 끝까지 이제, 아니, 남주가 조남중이한테, 조남중이가 이거 후배니까, 예, 절로 물어보니까, 그럼 이따 기다려갖고 좀 끝난 뒤에 소주 한잔 한다는 거 식사 한 개 하자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췌장암이 심히 의심스럽다. 그리고 3개월을 넘길지 의문이다. 그래서 자기 입에서 말이 안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는 울었대. 눈물을 흘렸대.
그러고는 지도 앞이 깎아보니까 우리 집으로 왔다고 처음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어째서 덕분이 아니 남중이도 못 온다고 뭐 어떻게 예수 수었다는 방법이 있고 난 단식이라고 소리 할 말이 없지. 유일한 방법이 대안이 없으니까. 근데 자다가 보니까 남주가 깨갖고 눈물을 흘리더라고. 이렇게 소리는 안 냈는데 자기 스스로도 이제 갑자기 그 경객화가 좀 쉽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심정적으로. 그러고 나서 3개월인가 얼마 때 죽었어. 그게 딱 3개월이 맞았네요. 의사의 진단이. 지금은 최선한이 조금 치료 예전에 방법이 나왔어요. 그 지금 시절까지만 해도 네, 지금은 완치도 많이 돼. 그래요? 근데 그때는 아예 방법이 없었어. 조남주의가 말이 3대 강준의 의사 중 3대 천재 중 하나라고 불릴 정도였는데 남중 입으로 울면서 그럴 때는 조남중 그 의사가 광주 일고 전체에서 1, 2, 3등 안에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술만 퍼먹고 댕겨도 호남의 수재들이 가는 학교 중에서도 전교 1, 2, 3등 범위 안에서 놀았으니까 천재죠. 더 죽어라 공부도 아니요. 알바로 대학을 다 다녔구만. 그러면 이제 그거 듣고 선생님 댁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시고 주무신다니까 눈물을 흘리시고 정말 가슴이 아프셨어요. 이제 그 뒤로 뒤에 올라갔는데 만나지는 못한 채 그 운명해버렸죠. 아, 글쎄. 그러면 그러면 뭐 따로 친구에 대한 뭐 유언은 없으셨고, 그날 마지막이거든요. 그날 그러면은, 그래도 그 고백도 하시면서 뭐 이러저런 말씀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말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그래도 내가 이러이런 체장이다, 그러면서 그래도 뭐 다른 말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 거의 말을 안 하고. 선생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김남주 선생님한테. 아니, 남중이 혼자 다 하냐. 남중이가 혹시 또 실수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밖에 말을 하죠. 남중이를 믿으면서도 남중이가 혹시 실수했을 수도 모르고. 자기 말이. 위로하시느라고. 5건인가 4건인데 들려서 남중이한테까지 왔다. 그렇게 표현하면 할 말이 없더만. 서울 어디가 나 들리는 주고, 지 말에 남중이 말에 제 믿음이 간다는 거예요. 결국 죽음에 이를 거 보니까 그 마저로 더 남중이가 그들 몇년 하니까 죽어보지 않게. 그래서 참, 끝이 좀, 유언은 아니더라도 좀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셔야 되는데, 그분 성격이. 그걸 못한 채 성격이 그러시니까 말씀을 안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친구이자 동지인데, 김남주 선생님께 생각해 봤을 때, 뭐 평가라고 할까, 이렇게 내리신다면 뭐 어떤 걸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볼 때 남주 집에도 가보고 이 근래에 올해가 아니라 그 살아온 생애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걸 이렇게 듣고 보니까 적어도 3, 4년이 낳은 천재 한 사람이니까 본인 한 번도 내색을 안 했는데 그렇게 큰 인물 중 하나였는데 뭔가 본인이 개판이랄까 안 죽게나 살때끼리 살아가지고 일찍 가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그 아쉬움이 너무 크게 남더라고요. 왜냐면 큰 작품을 미처 못 써본 채 죽어버렸다고 할 수 있잖아요. 큰 작품을 쓰신 거죠. 그 정도는 한국 한 시대를 옮긴 거죠. 사실은 80년대는 젊은 독자들에게는 김지아보다 김남주 씨를 더 많이 읽었습니다. 내 스스로도 그건 참고를 한번 김지아는 민중의 괴로움과 애로움의 추상적인 의미의 민중의 괴로움과 애로움을 다 표현했었다. 이 남주는 민중의 그야말로 처지를 실제 지금 마을에서 생활하고 지내면서 겪었던 내용을 보니까 남주는 진짜 민중으로 살았다. 근래에는 집이 잘 살았지만은 본인이 깔고 이거 뭐 예를 들자면 자기 아버지는 서동도 주소로 다니고 이런 건 사실이고 그렇게 잘 사는 집인데
우리 조 선생님은 김남주 선생에 대해서 뭐 평가를 내린다, 뭐 감히. 제가 남주영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김지아 시인을 훨씬 뛰어넘은 최고의 저항 시인이다. 시대를 뛰어넘는 그런 차원이 있어요. 최고의 저항 시인이고, 그리고 또 하나 철두철미하게 자본과 계급, 제국주의에 대한 철저하고 어디요? 처절하게 그 저항 아니, 정신을 내가 다시 전화할게, 여러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네. 내가 소름이 끼치더라고. 너무 가진 자들에 대한 저주를 하시길래 내가 한번 형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 선량한 저 부자들도 있고 선한 부자들도 있고 또 어렵게 이렇게 자수성가한 부자들도 있고 하는데, 그렇죠. 형의 글과 이런 책을 보면 그 가진 자들에 대한 증오는 이건 상상을 네, 저주에 가까워. 형 내가 내가 보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다. 그게 단호하게 그게 아니다. 내가 옳다라고 그래서 아니, 난 쓰는 글을 다시 보니까, 응? 진짜 새로운 내용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진실로 밑바닥을 남기는 죽었더라고요. 부모님이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게 배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오늘 그리고 감옥 사시는 동안에 그 고난받는 세월 속에서 그런 훌륭한 시가 나오는 거고, 그것도 난 대단하다. 또 75년간이 감옥 안에서 나왔어요. 몸이 이미 그 갇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 송곳으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그 안에서 마음대로 하셨잖아요. 이미 그 형은 그 안에서 자기 생활을 원한 만큼 다 사셨다고 난 그렇게. 아이고, 귀한 말씀. 아, 이 정말 시간 내서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곡을 찌르시네요.